두 번째 꼴을 봅니다. 자,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한 개의 행위는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해야 되는데, 자, 그 여러 개의 죄라는 것이 이종일 수도 있고 동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이종이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 한 개의 폭탄으로 사람을 살해하고 재물을 손괴했다 했을 때 이 살해와 손괴죄는 이종이죠. 그래서 상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슈퍼에서 손님을 협박하고 내쫓았을 때 손님에 대한 협박죄와 슈퍼니까요. 내쫓은 것은 업무방해죠. 그래서 협박죄와 업무방해죄는 이종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상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이종 관련된 판례가 제일 많죠. 이런 형태가. 두 번째입니다. 동종은 어떨까? 동종은 전석적 법익, 전석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같은 걸 말하는데요. 이런 법익 같은 경우는 상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폭탄으로 여러 명을 살해했을 때 이 살해라는 전석적 법익이죠. 그렇죠? 피해자 여러 명이다 보니 이것도 동종이긴 하지만 상경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비전속적 법익에는 원칙과 요율을 나눠보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눈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론 문제가 나올 것도 아닙니다. 자, 판례가 중요하죠. 판례. 자, 판례를 봅니다. 이 두 가지 판례는 비교를 해서 꼭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 피고인도 같은 놈입니다. 같은 놈이 이제 두 개의 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놈은 꼭 새벽에 밤중에 움직입니다. 자, 새벽 3시경이죠. 여기도 새벽 3시경이고요. A의 여관에 투숙객으로 가정하고 들어가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안내하려던 여관 종업원 을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201호실로 끌고 올라가는 등 폭행 협박을 하고 있던 중 마침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 주인 병도 같은 방에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요 같은 방에 밀어넣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방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칼을 들었겠죠. 들어서 병이 누구지? 병이 주인이죠. 주인으로부터 현금과 반지를 뺏고, 종업원도 이 방에 들어가 있잖아요. 종업원 어딨지? 여기 있네요. 이 종업원이 같은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주인은 갖고 있던 반지 뺏겼고 주머니에 있던 현금 뺏겼습니다. 근데 종업원은 돈이 없어. 종업원은 넌 돈이 어디 갔어? 라고 하니까 1층 안내실에 백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1층 안내실에 내려가서 그 현금을 가지고 갑니다. 자, 과연 죄가 몇 개일까요? 아니면 행위를 한 개로 볼까요? 뭐 수개로 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기 동그라미 쳤잖아요. 그 판결료지에서도 같은 방에 밀어 넣었다고 했잖아요. 같은 방에 밀어 넣었을 때 카드를 휘두른 것이, 돈 뺏은 것이 행위가 한 개라는 거예요. 한 개. 한 개였기 때문에 상상적이다는 얘기입니다. 아, 재물 뺏은 것은 두 개 아닌가요? 방에서 한 번 뺏고 종업원 뺏은 것은 1층에서 뺏은 것이라서 행위를 달리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겠지만 그건 결과물이고요. 결과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같은 방에서 칼을 휘둘렀다는 부분은, 칼이 휘둘렀다는 부분은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첫 번째 칼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휘둘렀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같은 방에 밀어넣고 겁을 줘서 재물을 뺏은 부분이 행위가 한 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데, 밑에 판례를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같은 놈입니다. 자, 새벽 3시경에 여관 B 여관에 들어가서 여관 관리인 을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조용히 하라. 이놈은요, 조용히 하란 말밖에 안 해요. 딴 말 안 합니다. 여기도 조용히 하라 그랬죠. 여기도 조용히 하라 그랬고. 자, 왼쪽 발가락을 칼로 1회 찔러 상해를 가하고 열쇠를 뺏었습니다. 강취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201호실로 올라가서 투숙객들로부터 돈 뺏고 또 옆방 갑니다. 202호실, 207호실, 다른 데는 빈방이고요. 자,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빈방이었습니다. 그래서 202호실, 207호실로 가서 각각 재물을 뺏었습니다. 자, 이것은 칼을, 자, 제가 밑줄 긋죠? 그렇지? 여기서 한번 휘두르고 201호실 가서 한번 휘두르고 202호실 휘두르고 207호실 각각 휘둘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휘두를 때마다 각각의 행위가 있는 겁니다. 위에 판례는 같은 방에 밀어놓고 한 번 휘두른 거예요. 이걸 행위가 한 개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판례는 방에 들어갈 때마다 휘둘렀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장소였죠. 다른 장소에서 휘두른 것은 수괴로 봐야 됩니다. 수괴의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법률상 한계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다? 실경이다 라는 판례입니다. 두 가지 판례 비교를 해서 돌아가면 나옵니다.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상상적 경합을 인정했던 판례 볼게요. 자, 자동차 운전자가 차량을 들이받았는데 빨간색으로 차량을 들이받았다 동그라미. 이것이 들이받은 것이 행위가 한 개입니다. 행위가 한 개였고 그래서 손괴를 하였고 그 다음에 승객들을 상해를 입혔다는 거죠. 그랬을 때 행위는 한 번 했는데 이 행위 한 번이 손괴도 하고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상상적이다 이런 것이죠. 자, 밑에 판례. 이건 색깔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물건을 손괴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튀었어요. 튀었다. 자, 이건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도주에다가 색깔 동그라미 쳐볼까요? 도주에다 동그라미. 자, 사람을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상해를 하여면 구조할 의무가 있잖아요. 구조할 의무가. 구조를 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는 이것이 밑에 나와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돼요. 상해를 이르게 하거나 또는 손괴를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손괴를 하거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를 하게 되면 이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건 도로교통법 위반죄만 되는 것이 아니라 특가법 위반죄도 돼요. 도주 차량이기 때문에 뺑소니 차량이기 때문에 뺑소니를 한 번 했는데 뺑소니를 한 번 했는데 그것이 특가법 위반죄도 되면서 동시에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범이다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3번 판례.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교통을 방해하였다. 과실로 교통방해하면 무슨 죄가 되죠? 밑에 업무상 과실 일반교통방해죄가 돼요. 근데 이것이 동시에 자동차를 추락시켰잖아요. 그랬을 때 업무상 과실 자동차 추락죄도 돼요. 그래서 행위는 한 번 했죠. 과실로 운전하다가 교량을 손괴해서 자동차를 교통을 방해하고 추락했기 때문에 행위는 한 번 했는데 그것이 동시에 형법상의 죄와 죄에 해당하는 업무상 과실 일반교통방해죄가 되면서 동시에 업무상 과실 자동차 추락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적이다는 것입니다. 자, 4번 가볼게요. 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뭐죠? 음주운전이죠.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은 한 번 했어요. 한 번 운전했는데 그 한 번 운전이 상해도 되면서 동시에 손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특가법, 음주운전이니까 특가법 위반죄가 되면서 동시에 손괴는 업무상 과실 손괴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되는 것이죠. 행위가 한 번인데 죄가 각각 있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범. 자, 판례 2번이 그거죠. 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한 번 했습니다. 이 한 번 운전이 밑에 상해에 입히고 동시에 손괴 입혔다라고 했을 때 죄가 각각 된다. 행위가 한 번이기 때문에 상상적이다는 것이 판례죠. 자, 5번, 6번 친절하게 적어줬네요. 행위가 한 개다. 한 개 동그라미. 6번도 한 개 동그라미. 그쵸? 그리고 사기죄, 업무상 배임죄, 그 업무상 배임이든 단순 배임이든 상관없습니다. 행위가 한 개니까 상상적이다는 것이고 6번도 행위가 한 번인데 다수의 피해자니까 죄가 각각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한 개니까 상상적입니다. 자, 7번. 채권자들에 의해서 강제집행이 예상될 때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허위양도 했어요. 은닉 허위양도 한 것이 한 번인데 이게 한 개의 행위인데 그것이 채권자들을 해야 하였다 했으니까 채권자들마다 죄가 각각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행위가 한 번이었는데 죄가 각각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적이다는 것입니다. 사기 도박이 한 번입니다. 타짜 알죠? 타짜가 사기로 도박을 합니다. 했는데 피해자 여러 명입니다. 그렇죠? 피해자들 수에 따라서 사기죄가 될 것이죠. 근데 사기 도박은 한 번 했기 때문에 상상적이다는 것입니다.
자, 9번. 자, 9번. 다른 일을 하고 계속된 범위 아래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획물금을 편취하였다. 편취에다 동그라미 쳐보시고 여러 사람에다가 밑줄 그어보시고 피해자가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인데 편취는 한 번이죠. 그래서 상상적이다는 것인데요. 자, 그 두 번째, 세 번째 줄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계주가 있습니다. 계원들 있죠. 계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돈을 받아요. 계금을 받아요. 계금을 이렇게 받는데 1월 1일 날 한 번 받았어요. 10만원씩 받았어요. 2월 1일 날 또 10만원씩 받았어요. 3월 1일 날 또 10만원씩 받았어요. 쭉 가서 12월 1일 날 또 받았어요. 그래서 몇 년씩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계주가 어떻게 했습니까? 계주가 잠적하는 거예요.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자, 요때 요 계주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 자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요 계주가 어떻게 했다고요? 계주가 계금을 받고 잠적을 했다고. 잠적. 됐습니까? 그럼 무슨 죄가 됩니까? 아, 사기죄가 되잖아요. 마치 갯날에 갯돈을 줄 것처럼 하면서 튀었으니까. 그쵸? 사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개원 볼게요. 개원은 1월 1일 날 한 번 준 게 아니라 2월 1일도 주고 3월 1일도 주고 4월 1일도 주고 한 1년 내내 줬잖아요. 그쵸? 1년 내내 줬습니다. 그랬을 때 요 개원 A로부터 뜯어간 거. 개원 A로부터 뜯어간 것은 뭐다? 포괄해서 밑에 나오죠. 포괄해서 하나의 사기죄가 된다고요. 그게 A만 그렇겠나요? B도 그렇지. B도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 C도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 D도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피해자별로 포괄해서 하나씩 사기죄가 된다고요. 근데요, 옆에 있는 건 무슨 말인가요? 포괄일제 상호가는 상경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얘기잖아요. 자, 1월 1일 날 A, B, C, D 등으로부터 계금을 받았잖아요. 그쵸? 요게 뭐죠? 요게 행위가 한 개죠. 한 개 행위잖아요. 계주가 갯날에 한 번 사기쳐서 돈을 받아가는 것은 행위가 한 번인데 피해자가 여러 명 나타났죠. 그쵸? 그래서 이것이 상상적 경합이다. 이런 말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사기도박 한번 보세요. 이 도박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도박장이에요. 도박장 1에 이제 A가 있고 B가 앉았고 C가 앉았고 D가 앉았고 E가 5명이서 이제 도박합니다. 요 A라는 사람이 타짜입니다. 타짜 사기꾼이에요. 그쵸? 자, 이제 A가 패를 돌립니다. 자, 패를 이제 화토장을 나눠줍니다.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착착착착착 칠 거 아닙니까? 그쵸? 착착착 치면서 패 갖고 막 장난치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이게 행위가 한 개잖아요. 행위가 한 번이잖아요. 착착착 치면서 패를 돌릴 때, 이 패를 돌릴 때 한 번 돌리잖아요. 한 번 돌리는데, 결국 자기가 따먹잖아요. 그쵸? 자기 돈을 따먹잖아요. 그랬을 때, 한 번 돌렸는데, B도 피해보았고, C도 피해보았고, D도 피해보았고, E도 피해보았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피해자들끼리는 상상적 경합이다.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상상적 경합이다. 왜? 패를 한 번 돌렸으니까. 한 번 돌렸는데 피해자 여러 명 나왔으니까 상상적 경합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밑에 여기 이 판을 보게 되면 계주가 1월 1일 날 개원들로부터 돈을 받아가잖아요. 한 번 사기치면서 A, B, C, D 등 여러 명 피해자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1월 1일 날 사기친 것은 상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A 한 명 놓고 봤을 때는 A가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총 1년 동안 사기를 당한 것은 포괄해서 하나의 사기죄가 되면서 그쵸? 그래서 두 번째 줄 피해자별로 포괄해서 한 개씩의 사기죄가 되는데 이들 상호간은 뭐가 된다? A, B, C, D 상호간은 뭐가 된다? 상상적 경합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10번입니다.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도 훼손하고 업무도 방해를 했어요. 그러면
행위가 한 번인데 죄가 각각 성립했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자, 11번 가볼게요. 역시 똑같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한 개인데 이건 한 개의 유포를 했는데 그것이 동시에 업무 방해도 되면서 명예훼손도 되었다면 상경이다. 밑에 같은 거죠. 공연히 허위 사실을 하고 다녔다면 명예도 훼손되었고 업무도 방해하였다면 상상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12번 가볼게요. 자, 문서죄 나오는데요. 자, 이건 문서죄에서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문서죄의 죄의 개수는 명인수를 가지고 죄의 개수를 따지죠. 그래서 명인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명의자가 2명 이상이라면 2명 이상이죠. 2명 이상이었다면 2명 이상이 된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했을 때에는 명인수에 따라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의 문서잖아요. 하나의 문서였다면 상상적 경합범이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거 보세요. 자,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고 뭐 계약서 내용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나와 있고 나중에 이제 여기 이름을 적을 거 아니에요. A라는 사람 이름 적고 B라는 사람 이름 적고 C라는 사람 이름 적고 D라는 사람 이름 적었어요. 그렇죠? 이 연명이잖아요. 연명 이름이 이어져 있잖아요. 이게 이어질 연자거든요. 그래서 A라는 사람 이름 적고 주민등록번호 적고 도장 찍고 또 B라는 사람 이름 적고 주민등록번호 도장 찍고 이렇게 연면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계약서가 한 장이잖아요. 한 장. 한 장이니까 이것이 상상적 경합이란 말이에요. 한 장이니까. 그리고 이것은 문서 명인수대로 죄의 개수가 나오니까 4명이라면 죄가 4개라는 거예요. 근데 한 장짜리니까 행위는 한 개라서 상상적이다는 것입니다. 자, 13번. 자,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대출을 해주면 안 돼요. 초과 대출을 해주게 되면요. 여기 상호저축은행 관련해서 위반죄가 돼요. 그것만 되나요? 초과 대출로 인해서 저축은행에 손을 끼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가 되면서 이것이 동시에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도 돼요. 초과 대출을 한번 해줬는데 그것이 죄가 각각 성립하기 때문에 상상적이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회사명의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하면 사문서 위조죄, 교부하면 행사죄가 되는데 작성이 먼저 있고 교부가 나중에 있으므로 이 두 가지는 경합범이죠. 실체적 경합이 되는데요. 이 작성 교부가 동시에 손해를 가하면 손해가 나죠. 손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회사 명의 합의서를 왜 지멋대로 작성 교부하냐고요. 작성 교부하는 것 자체가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작성 교부가 동시에 손해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행위가 한 개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사문서 위조죄, 동행사죄 이 두 개는 경합범이 되지만 이것이 손해와 연결됨으로 인해서 요 사문서 위조 동행사가 손해와 관련해서는 상경이다 이 뜻입니다. 15번은 쉽네요. 친절하게 행위가 한 개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1항 제4호, 제5호, 4호가 뭐고 5호가 뭔지는 몰라도 됩니다. 한 개 행위인데 4호에도 걸쳐 있고 5호에도 걸쳐 있으면 죄가 두 가지가 되는데 행위가 한 개였기 때문에 상상적이다 그 뜻입니다. 다음 판례. 자, 두 번째 줄 보면 기망 나와 있죠. 기망을 해서 금품을 받으면 사기죠. 밑에도 기망을 해서 돈을 받으면 사기가 되고요. 그 다음 판례도 가보면 기망을 통해서 재물을 받는다든지 역시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기망을 했다든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기망 자체가 사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이 사기만 될까요? 가만히 보면 누가 사기쳤습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사나 능력도 없는데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공천 관련해서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공천시켜주겠다. 공천해주겠다. 근데 알고 보니 그럴 능력과 의사도 없는 자입니다. 사기친 건 맞는데 지금 공천 관련해서 돈 받은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에 이것을 금지하는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것이 공천 관련 금품 수수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 관련해서 돈 받으면 일단 공천 관련 금품 수수죄,
그것이 사기쳐서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는데 이 두 가지가 행위가 한 개로 인해서 나온 것이므로 상상적이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밑에 판례도 지금 돈을 받았죠. 사기쳐서 받았죠. 그러면 사기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금융회사 등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알선 의사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선한다 하면서 사기친 것이니까요. 이것이 특경가법에서 말하는 위반죄가 됩니다. 그래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 직무가 들어갔기 때문에 특경가법이 들어가게 되고요. 사기쳐서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행위가 한 개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므로 상상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공무원이 사기쳐서 받으면 술해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시에 사기쳤기 때문에 사기죄도 되는 것이고 사기쳐서 받는 것은 행위가 한 개라서 상상적이 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적이다. 다음 판례 보죠. 자, 의료법상에 진료 거부를 하면 진료 거부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가 돼요. 근데 그 진료 거부라는 것이 동시에 응급조치 불이행이었다는 거죠. 응급조치를 해야 할 상황인데 응급조치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동시에 진료 거부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응급조치를 불응해서 응급조치 불응하면 진료 거부로 연결되는 거니까요. 행위는 한 번을 했는데 죄가 두 가지가 되는 것이므로 상상적이다는 얘기입니다. 야간 5개 집회에 참가해서 교통을 방해했다는 거죠. 그렇죠? 야간 5개 집회 할 수 있나요? 법원에 허가가 있으면 할 수도 있지만 보통 허가를 안 해주죠. 그래서 언제까지 시간 제한이 있을 텐데 그 시간 제한을 어겨서 했다면 집시법 위반죄가 됩니다. 근데 어디서 했습니까? 교통방해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교통방해에서 야간 집회 시위를 연 겁니다. 그래서 이 집회 참가가 교통방해도 연결되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죄가 되고 동시에 일반교통방해죄도 되고 행위가 한 개라서 상상적이 됩니다. 자, 노래 연습장을 무등록하면 안 되죠. 그렇죠? 무등록하면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디서 영업했습니까?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영업했다는 거죠. 이 학교 구역 내에서 하면 학교보건법 위반죄도 되는 거예요. 자신이 무등록 영업행위는 한 번 했지만 그 무등록 영업행위가 무등록 자체에도 죄가 되는 것이고 학교 구역 내에서 했기 때문에 학교보건법 위반죄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학교 정화구역 밖에서 했다면 무등록 위반죄 한 개밖에 안 되겠죠. 근데 그것이 내였기 때문에 죄가 두 개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자, 카지노인데요. 카지노를 무허가로 하면 뭐가 돼요? 무허가로 하면 이게 관광진흥법 위반죄도 되고요. 이 카지노 자체가 도박개장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죄가 두 개가 된다. 비록 자기는 영업을 한 번 했습니다. 무허가 영업 한 번 했지만 이 무허가 영업이 관광진흥에도 걸리고 도박개정에도 걸리는 거예요. 휘발유는 휘발유를 팔아야지 솔벤트 벤젠을 섞어 팔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섞어 팔았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것이라서 사기죄도 되지만 석유사업법 위반죄에도 섞어 파는 것은 석유사업법 위반죄에도 걸리는 거예요. 가짜 휘발유죠. 가짜 휘발유. 가짜 휘발유를 파는 것은 사기도 되고 석유사업법 위반죄도 되고 죄가 두 개가 된다. 상경이다. 무거운 죄로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자, 게임장 운영업자가 손님에게 같은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한 건데 여기서 같은 게임기를 이용해서 게임한 것이 여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되는데 이 상품권을 제공한 부분 있잖아요. 이것이 사행행위 등 관련해서 이 처벌특례법 위반죄도 됩니다. 그래서 죄가 두 가지가 되었다. 행위는 한 개다는 판례입니다. 자, 선거구일 후에 선거구민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한 행위가 죄가 두 개일까 아니면 한 개일까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선거구민에게 금품 향응 제공하면 안 되죠. 그렇죠?
금품 향응 제공하면 이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에 걸립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났는데 주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쵸? 물론 선거 전에 주어서는 더더욱 안 되겠지만 선거일 후에 고맙다고 금품 등을 돌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선거일 후 답례 금지로 위반죄로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금품 향응이 후에 제공된 것이라면 물론 금품 향응 제공 행위가 한 번이겠지만 그 한 번 행위가 죄가 두 개에 걸쳐서 행해지는 겁니다. 자, 밀수했으면 밀수했다고 처벌하죠. 강도했으면 강도했다고 처벌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밀수가 강도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라면 죄가 두 개가 됩니다. 자, 관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도 몰래 어떻게 탈법 형태로 하게 되면 관세법 위반죄가 되지만 그것이 절도했다면 절도죄 취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법을 절취하면 관세법 위반하면서 절취했겠죠. 그러면 죄가 두 가지가 되고 상경이 됩니다. 자,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계약 체결한 행위가 이 제3자 뇌물 수수에도 걸리고 직권남용에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치? 근데 그 걸리는 것이 계약 체결, 제3자와 계약해라. 계약해라. 이 계약해라고 한 이 행위가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경이 된다 이 뜻입니다.